친구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익난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까지 기후와 지형을 학습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학습을 모두 다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기후와 지형 안에서 인간들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럼 친구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다고요? 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과연 어떻게 변화했는지, 과거엔 당연히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해왔을 거고,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거고요.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간의 자연환경 극복과 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술의 발달이고요. 친구들 요즘 날씨가 갑작스럽게 더워지면서 냉방을 켜고 있죠. 그쵸?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친구들 춥다고 하면서 히터 많이 틀었거든요. 그쵸? 그만큼 냉난방 기술이 발전을 했고요. 건축 기술, 의복 제작 기술,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가옷, 그리고 의복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전통 가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 의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맞게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으니 우리의 기호에 맞는 가옷과 의복을 지어 입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서 우리 툰드라 지역에서도 더 이상 순록 유목을 하지 않는다. 일부 민족만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툰드라 기후, 즉 우리 한대 기후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한대 기후 안에서 인간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록 유목 생활에서 집을 짓고 사는 정착 생활로 변화하게 되었다. 우리 친구들이 쉽게 순록 유목이라고 한다면 순록들과 함께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는 목축업이잖아요. 그러면 정착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순록 유목에서 정착 생활로 생활이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 더 이상 순록 유목을 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바로 아름다운 자연경관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고위도로 가면 빙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경관들이 있어서 이 경관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편의점을 할 수도 있고 뭐 커피점, 음식점, 뭐 식료품점,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광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술로 한번 가볼게요. 자, 냉장과 냉동 보관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음식을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선생님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할 텐데, 자, 우리 더운 지역에서는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리법을 사용했었죠? 그렇죠. 바로 향신료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음식이 발달해 있었죠. 그런데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냉장고에 넣으면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 라는 것 알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자원 개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 자원인데요. 자, 우리 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 자, 먼저 우리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제방을 건설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으로써 물 자원을 관리할 수가 있죠. 더불어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이 물을 가두어서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댐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방을 건설하면 홍수를 방지할 수 있고요. 댐을 건설함으로써 홍수와 가뭄 모두에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도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 댐에 발전시설을 함축한다면, 발전시설을 함께 만들어내게 된다면 바로 수력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우리 산에 있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서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갯벌의 간척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갯벌이었던 곳에서 사람들이 어패류도 캐고 또 다양한 어업들을 해왔는데 지금은 땅을 넓히게 되면서 이러한 신도시를 만들게 됐더라. 즉, 간척 사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관광도시인 송도, 우리 송도도 간척을 통해서 만들어낸 신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여의도도 원래는 섬이었잖아요. 이 섬을 육지화하였고 또 잠실 또한 우리가 육지화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신도시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갯벌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간척을 하게 되면서 신도시를 형성하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생활 모습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럼 과거에는 이렇게 어패류를 캐거나 어업에 종사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도시가 건설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구를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걸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그냥 갯벌에서 어패류 캐면 안 돼요? 왜 굳이 서비스업을 해요? 라고 한다면 우리 서비스업은 1차 산업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좋기 때문에, 즉 동일한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그로부터 나오는 가치가 서비스업이 더 크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우리 사막과 극지방에서는 에너지 자원 개발이 활발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상대적으로 사막과 극지방은요, 너무 덥기도 하고 건조하고 또 극지방은 춥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거주하기에 불리했는데 에너지를 개발하게 되면서 이 에너지에 따른 돈을,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북극에서는 지금 석유 관련 자원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막도 한번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은 두바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점차 이 두바이는 사막이었지만 많은 호텔들이 입지하기도 하고 또 쇼핑센터들이 건립되게 되면서 정말 큰 관광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사막, 우리 특히 두바이에는 검은 자원, 검은 석유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유를 개발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윤을 축적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인구가 유입되게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프 칼리파가 입지하게 될 만큼 많이 개발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길이가 828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굉장히 긴 빌딩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그만큼 관광산업의 으뜸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 뭐가 분포하고 있냐면요. 바로 실내 스키장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실내 스키장은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슬로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막인데도 눈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관광산업이 발달을 했다. 이 실내 스키장은요, 아무래도 사막이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내 스키장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빠르게 끝내보았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기술을 발전하면서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고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열대기후, 그리고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다양한 기후가 있었고 산지지형, 평야지형, 해안지형 다양한 지형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곳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전통적인 생활을 살아왔고 지금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